김정은이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돈이 왕창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바로 배급제로 해지하고 할 거예요. 이미 마련된 시스템이고, 거기다가 이제 물질적인 그것만 보충이 되면은 바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. 이 사람이야 뭐 지가 내가 인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배급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대외적으로 또 봤을 때도 그 북한은 이제 좀 다른 나라와 또 비교를 하면 뭐 중국 개혁개방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중국하고도 이제 많이 달라요. 그래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 했는데 북한도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러면 왜 중국은 했고 미국은 못했냐? 지금 북한은 안 되느냐?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중국이 당시에 그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게 대만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대만이 근데 이제 대만이라는 거는 워낙 다 아시다시피 더 크기도 뭐 비교가 안 되고요. 267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료를 보니까 인구는 뭐 70배나 되고 그다음에 총 GDP는 뭐 23배 이렇게 대만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아마도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개방을 할 때도 우리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식하는 바는 게임이다. 그렇죠? 우리 북한은 이제 자기보다 덩치가 45배 큰 한국을 이제 상대로 하는 상태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. 중국은 그 상대가 안 되는 대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개방할 때 대만들 그냥 다 불러들였어요. 어차피 오늘 들어와봤다 뭐 그냥 없다 이거.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얘들은 이제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뭐 선전이라고 그러죠. 심천 이쪽에 시작해서 하숙차점 이렇게 그 해변가만 먼저 개방을 하고 그래놓고 이제 성공하니까 이제 국경 들어오고 또 양쪽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.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이 큰 나라가 그래도 버퍼를 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던 건데 북한 같은 경우는 땅이 작잖아요. 작으니까 중심도 깊지 않고 평양에 여기서 금방 3시간이면 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개방을 했을 때 과연 한국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당시에는 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이제 소련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유시장을 끌어들여오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해줬기 때문에 또 강조했고.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개혁개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물론 교체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거는 혈통에 따라서 한 게 왕조가 아니잖아요. 그죠?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바뀌면서 집까지 저정은 그 다음에 과거를 어느 정도 부정할 수는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등석동이도 결국 모택동을 100% 부정을 못하니까 뭐 동칠 과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3일에도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걸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김정은이는 자기의 부모를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까처럼 다 가짜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개혁이라는 거는 과거를 좀 어느 정도 부정하고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또 그거하고 다르다. 그래서 못할 거라는 거죠. 아까 경제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지금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사실은 이제 핵무장을 이제 한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힘의 균형을 찾는 입장에서 이제 했겠죠.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권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. 이 사람이 자충수 둔 거죠. 사실상 이 핵을 가지고 이 북한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는 생각입니다.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장시간 하게 되면 못 버틴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재가 있었는데 사실상 옛날 제재는 제재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옛날에 했던 제재들은 뭐 제재가 그냥 형식적인 제재고
사실상의 뭐 어떤 제재가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가 한 제재가 이제 그나마 임팩트가 있는 제재인데 그것도 구멍이 많아요 지금도. 뭐 심지어 뭐 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도 물밀히 도와준다고 그러고 사실상 그 중국은 도와주고 있어요. 요즘 뭐 관광객 떼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엄청 많이 몰려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 현금을 넣어주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제재가 안 된 부분을 이제 피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핵은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정교화되고 애들도 어느 순간에는 뭐 미사일도 이제 또 뭐 미국의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만들 거고 요즘은 뭐 에스칸데르 미사일까지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지금 시간 끌수록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예요. 또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불리한 거는 제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불리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재를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요.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해서 완전히 숨 넘어가게 조여야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건지 아니면 진짜 핵을 포기할 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계에 달하는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. 지금도 우리가 뭐 트럼프가 제재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손들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제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물론 북한의 경제력이 뭐 통계 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마이너스 4점 뭐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금은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계속 10년, 20년 못해요. 그 숫자를 보고 그건 우리 자본주의나 이런 시장경제 국가한테는 충격적인 숫자이지만 진짜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그 4%라는 건 뭐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북한도 이제 뭐 타격이 심해서 뭐 손들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미련을 가지고 뭐 내년이면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은 더 줘야 특히나 이제 김정은 집단이 자기 충청파들한테 배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야 그때야 이제 우리가 그런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.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독재자는 평화롭게 늙어죽기를 원한다. 이게 어떤 그 외국 정치학자의 명문이어서 제가 이 제목을 땄는데요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든 독재자는 그럴 거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나마 이제 핵을 갖고 있으면 나를 미국이나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제 이걸 포기를 안 할 거예요. 근데 이 포기 안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자기가 연명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자기는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핵을 왜 포기해요? 안 하죠. 죽어야지, 굶게 돼야지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하면은 뭐 2, 3년 안에 뭐 게임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서 뭐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합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뭐 회담이 나오고 문재인 만나주고 트럼프 만나고 계속 쇼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결국은 시간 끌기라는 거죠. 이게 뭐 공격을 하면은 북한 지는 건 자기들은 알아요. 당연히 지죠. 미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. 당연히 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미국이 안 치면 이제 한국은 뭐 못 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하니까 미국을 이제 막는 게 있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뭐 뭘 할 것처럼 하고 정 목적이면 또 일부러 포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게 과연 김정은이가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을 제거하는 거잖아요. 왕조가 없어야 이제 북한이 진정으로 뭐 자유화를 하든 개혁을 하든 가는 건데 이거 놔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뭐 제재 해제하면 김정은이가 나왔던 방식이 그때부터 이제 안심하고 우리를 신뢰를 해서 한국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교류를 한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전에 살 때도 김대중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. 그쪽에서는 뭐
한국이 흑백 정책을 이제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. 안 믿고 예, 자유, 민주 이 단어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예, 비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당연히 한다면 이거 자체를 못하는 거죠.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무슨 좀 문 열어놨다 하게 되면 뭐 개성공단동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건 뭐 완전히 통제된 어떤 그건 개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북한 노동력 부려먹는 거죠. 그리고 또 지들이 빨아가는 거고 뭐 그 정도를 이제 허용하는 걸 가지고 뭐 남북 경제교류의 뭐 어떤 그림이 뭐 얘기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. 이게 뭐 과연 뭐 한국의 일부 그 좀 뭐 정상되는 사람들 거 가지고 기업 몇 개 하는 거 정도 외에는 뭔가 큰 그림이 나올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연연하게 정치적으로 미화시켜가지고 뭐 통일에 뭐 한번 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 뒤에서 좀 접수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개방이 이제 그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한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좀 도식화해서 뭐